가보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보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뭔가 개혁이 일어나네요. 1894년부터 95년까지요. 우리 가보개혁. 자, 1894년을 가보년이라고요. 그래서 가보년에 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가보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럼 갑자기 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그 배경이 있겠죠? 자, 일단은 가보개혁은요. 동학농민운동 그 중간에 일어난 개혁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자, 일어났거든요. 자, 동학농민운동 중간에 바로 일본이요. 우리의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일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세력이 좀 커졌어요. 자,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커진 세력을 바탕으로 우리한테 강요합니다. 야, 조선, 니네 너무 후졌어. 자, 니네 좀 개혁이 필요하겠어. 개혁 좀 해. 자, 이렇게 자, 우리한테 개혁을 강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전주화약은 뭔가요? 동학농민운동 때 자, 우리 농민군과 정부가 맺은 조약을 전주화약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이렇게 일본의 간섭이 심화됐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전주화약 때요. 우리 농민군하고 정부하고 자 이렇게 전주약을 체결하면서 정부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농민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자 그것을 들어주기 위한 개혁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교정청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나름대로 정부도 자, 이걸 들어주려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약간의 일본의 간섭이 있는 그런 개혁의 시작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1894년에 지금 가보개혁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요. 가보개혁은 크게 1차 개혁, 2차 개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약간은 성격이 다른데요. 자, 그러면 일본이 지금 우리의 궁궐인 경복궁을 점령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자, 일본의 그래서 우리 목소리가 커져요. 일본의 간섭이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개혁을 요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개혁을 요구했다고 해서 일본이 개혁을 주도한 건 아니고 자 개혁을 요구하면서 나름대로 이 개혁을 이끈 사람은 우리의 관리 김홍집이었어요. 자 그래서 김홍집 내각이 수립됩니다. 김홍집을 중심으로 이제 개혁이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나름대로 정부가 갖고 있는 개혁 기구가 있었어요. 정부가 갖고 있었던 개혁 기구 동학농민운동 때 나온 교정청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걸 그냥 폐지시켜 버려요.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군국기무처 이걸 만들어서 자 이것을 중심으로 개혁을 해라. 이게 바로 1차 개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누가 승리하냐면 일본이 승리하거든요. 자 청나라는 지고요. 일본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더 목소리가 커졌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한 번에 더 개혁을 박차를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2차 개혁이고요. 이때는 아까 있었던 군국기무처마저 없애버리고 일본에 망명가 있던 박용료가 다시 돌아와서 이 박용료를 중심으로 이 박용료는 예전에 갑신정변 때도 굉장히 활약을 했던 그런 급진개화파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돼서요. 자,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납니다. 아까는 김홍집 중심, 이번엔 박용료 중심. 여기는 군국기무처, 여기는 군국기무처가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너무나 중요한 자, 바로 또 항상 사건마다 자, 이렇게 문서가 나오죠. 홍범 14조. 역시 가보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는 홍범 14조를 반포하고요. 또 나름대로 교육 항상 중요하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잘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보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보개혁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은 지금 방금 홍범 14조라고 했죠? 자, 홍범 14조의 내용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문서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요약을 한 거죠. 자, 일단은 자, 홍범 14조 가보개혁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개혁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정말 골고루 개혁이 있다는 거. 그중에서 여러분들 꼭 외웠으면 하는 거. 드디어 우리나라의 신분제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평등한 사회죠. 그쵸? 자, 언제부터? 바로 이 가보개혁 때 신분제도가 없어져요. 모든 신분 없어져요. 자, 그럼 신분을 만드는 제도가 뭐였을까요?
과거 시험이야. 과거 시험을 봐서 급제를 하면 높은 신분이 되거든. 그럼 과거 시험 자체도 없어지겠죠. 신분제, 과거제 다 폐지돼 버려요. 이게 완전 획기적인 그런 개혁이라는 거. 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분명히 고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임금을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임금은 있지만 임금 멋대로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임금도 신하들의 말을 귀 기울은 그러한 정치를 하자. 그러니까 국왕의 권력을 조금 약화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의 전제적인 권한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제한하고요. 과거제 없어졌고요. 신분제도 없어졌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사법권을 독립하자, 재판하는 그런 권리를 독립하자, 이러한 주옥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제 가보개혁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자, 청나라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라. 자, 이거 일본이 약간 간섭한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왔겠죠. 청에 의존하지 말라. 자,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의 정사를 하고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금한다. 임금이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들과 의논해라. 자,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혼동하지 않는다. 자, 왕실에서 할 일과 또 국정 사무는 별개다라는 거죠.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 아문에서 관할한다. 자, 세금을 걷고 이 경비 지출하는 걸 다 이제 하나의 부서에서 다 통합시키자라는 거죠. 유능한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해서 학술과 기회를 배우도록 한다. 또 교육 같은 것도 신경 쓰고요.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존한다. 자, 그 다음 관리를 뽑을 때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홍범 14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서만 주고도 이 사건이 뭐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개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가보개혁 1894년에 엄청난 개혁입니다. 자, 근데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요. 나쁜 점이 있어요. 그게 의의고 나쁜 점이 이제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정말 대단한 개혁이에요. 근대적인 개혁이에요. 우리 조선을 확 멋지게 바꿔보고 싶은 자, 그래서 근대적 개혁이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예전에도 개혁은 있었어요. 1884년에 갑신정변 물론 실패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1894년 농민들의 개혁이 있었지만 둘 다 실패로 끝났는데 여기에 내용과 여기에 좋은 내용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일어난 개혁이 가보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 그렇게 성공적인 개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가보개혁이. 자, 가보개혁을요 일본이 약간 시켰죠. 자, 일본의 간섭이 있는 개혁이야. 저 국민들이 좋아했을까? 자, 일본이 막 시키는 게요. 마음에 안 들죠. 그쵸? 일본의 간섭이 있었다는 게 싫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졸속이었어. 졸속이라는 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개혁을 5개월 안에 막 한 200개도 넘는 개혁을 하래. 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준비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빠졌다는 게 이제 큰 문제점이 되는데 군사제도,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이 약했어요. 군사제도. 자,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군사가 튼튼해야 돼. 자, 그런데 생각해봐. 일본 입장에서 시키는 개혁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 군사력이 강해지면 일본이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군사제도 개혁에 소홀했다는 거. 자, 그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중들이 가장 원하는 거. 민중들은 대부분 농민들이기 때문에 토지제도 개혁을 원하는데 그런 내용은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민중들이 지지했어? 안 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가보개혁의 아쉬운 점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가보개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894년에 아주 큰 획기적인 개혁이에요. 신분제도가 없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완벽히 평등해지는 그런 개혁입니다. 자, 그럼 왜 일어났느냐? 사실은 이제 일본이 동학농민운동 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일본의 간섭이 있었던 개혁입니다. 전주 화약 이후로 일본의 간섭이 심해졌고 나름대로 정부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교정청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한 찰나에 이제 일어난 개혁이죠. 1차 개혁, 2차 개혁 두 개로 나뉩니다. 자, 1차 개혁은 김홍집이란 관리를 중심으로 김홍집 내각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2차는 박용효 내각 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있었던 교정청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군국기무처를 만들어서 개혁하는 게 1차고요. 자, 2차 때는 이 군국기무처 또 없애요. 자, 그렇게 없앤 다음에 개혁을 합니다. 자, 개혁의 내용은 어디 담겼다? 홍범 14조 그리고 교육을 강조한 교육입국 조서가 발표된다는 거. 자, 그러면 가보개혁의 자, 우리 훌륭한 점.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의 좋은 점, 좋은 내용들을 따서 개혁을 추진했다는 거. 이거는 의의가 있고요. 단점은 자, 역시 일본이 많이 간섭한 개혁이에요. 민중들의 지지를 크게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군사, 토지제도 개혁에 소홀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역시 우리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은 개혁이었다. 이게 바로 가보개혁의 스토리입니다.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에 개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로 옳은 것은 군국기무처. 자, 군국기무처 개혁기구였는데 어떤 사건에 홍범 14조 자, 바로 가보개혁의 내용이 담겨 있지요. 홍범 14조 그리고 가보개혁 때 교육을 강조한 교육입국 조서가 발표됩니다. 가보개혁 1894년 가보년에 일어난 사건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가보개혁의 내용과 그 배경 자, 그리고 나름대로 의의와 한계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